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중에서 소단원 두 번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단원 두 번째 이 생각 깨우기와 학습 활동을 진행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상호교섭적 성격, 그러니까 화법의 상호교섭적 성격에 대해서 배우고 의미를 공유하며 듣고 말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 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몇 쪽이냐면 130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 130쪽을 보세요. 자, 생각 깨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듣기 말하기 활동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오늘 주변 사람들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떠올려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께 반찬이 맛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다. 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듣기 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듣기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의미와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듣기 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그렇죠. 듣기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감정과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항상 듣기 말하기 활동을 수행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듣기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감정과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적절히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이번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듣기와 말하기,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미 공유의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의미 공유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와 말하기가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상호 교섭하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가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에서 참여자는 화자이면서 동시에 청자로서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며 의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그래서 참여자는 화자인 동시에 청자입니다. 참여자는 화자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청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야기하고서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해요 서로.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거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듣기 말하기의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면서 듣기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처지를 이해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적 듣기라는 거,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듣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듣기.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공감적 듣기에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소극적 들어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눈을 맞춰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인 반면, 그럼 적극적 들어주기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며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공감적 듣기 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여러분들이 이걸 중점을 두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나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한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상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하면서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도록 하죠. 밑에 보시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어떻게 의미를 공유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언어적, 그리고 준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이런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화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맞춘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다시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 이거 준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고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억양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고,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 행동, 제스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 표현. 자, 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성 언어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준언어적 표현에는 여러분들이 목소리, 어조, 성량,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언어적 표현에는 몸짓, 표정, 시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적 표현,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다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준언어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조, 강세, 속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표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1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보면은 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했던 경험을 말해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공감하는 듣기 말하기 상황을 보면서 친구의 말에 맞장구 치는 모습이나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공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에 예를 들면 함께 영화를 봤는데 친구랑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이 감동적이라는 친구의 감상에 공감이 가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했던 경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친구와 대화하면서 친구의 말에 공감한 경험이나 친구가 자신의 말에 공감해준 경험을 떠올리고 자유롭게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호 교섭적 성격. 그래서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거.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것은 화법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화법은 화자와 청자는 물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법에서 화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며 청자는 우편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취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화법은 축구 경기와 같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법 참여자들은 상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거는 화법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교섭을 통해 서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화법은 화자와 청자는 물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32쪽 보도록 하죠. 학습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하여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 듣기 말하기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공유하며 듣고 말하기.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132쪽입니다. 의미를 공유하며 듣고 말하기. 132쪽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러 가자는 내용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눈 대화인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급 행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준비해야겠어. 이따가 문구점에 준비물 같이 사러 가자. 그래서 뭐라고? 잠깐 딴 생각을 해서 못 들었어. 미안해. 그래서 남자애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수업 다 끝나고 학급 행사 준비물 사러 같이 갈래? 이랬더니 여자애가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였구나.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보자. 그래서 여학생이 다른 생각을 하느라 남학생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처음에 여학생이 남학생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자, 바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를 생각해 보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듣기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자세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이는 말하는 이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응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듣고 있구나. 그리고 듣는 이는 말하는 이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상호교섭적 성격, 화법의 상호교섭적 성격에 대해서 배우고 의미를 공유하며 듣고 말하기, 그리고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검선생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